지난 1월에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서울부터 유보통합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 원을 투입해서 4월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겁니다. 지난달에 유보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모델학교 운영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 모델학교 관련팀이 별도로 꾸려져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보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공모 방식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모 절차를 밟고 반응이 좋으면 모델학교 수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시범지역과 모델학교 선정 계획을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선정 방식과 운영 시기 등에 대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1학기 중에는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델학교 특별교부금 120억 원이 배정되어 유보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교육부의 계획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유보통합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 제도, 정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험 발표는커녕 시범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27일에 유보통합 추진단이 국회에 보고한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이 맹탕이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범모델 도입까지 미루어지니까 시도교육청은 물론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먼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나중에 법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매우 타당했음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법, 제도 정비 기준과 구체적인 재정 기반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없으니 유보통합 전면 시행 시기를 늦추자고 말한 것이 매우 타당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보통합이 엉망으로 진행되니까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 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범지역과 모델학교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5월에 경기도 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역할을 중단하라고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교육 현장과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부실한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도 공개하지 않고 당장 시작하겠다던 시범지역과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그 어떤 논의와 합의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속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번번이 뭉개버리고 영아와 유아가 적절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주장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즉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불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예산 합치기에만 집중할 뿐 유초, 중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부금 체제의 수립이나 보육을 위한 추가 소요 재정 추계 등에 소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과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한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더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피하고자 교육부가 일부러 구체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부의 발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발표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통합모델 시안 개발을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가 완료되었음에도 연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보통합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인지 교사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양성되며 또 교사 처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학부모 부담 경감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또 현재 1656명에 달하는 시군구의 보육 담당 인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정부의 확고한 계획이나 의지 없이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은 너무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애초 각계각층에서 2년 안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무리라고 우려했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이 상태로 가면 지자체가 보육 관련 예산을 줄이고 교육청의 부담을 떠넘겨서 교육과 보육 모두를 망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지자체가 더는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 이관을 어떻게든 최소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지으면 가뜩이나 세입 감소로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교육청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의 불통입니다. 교육부 스스로 유보통합을 왜 하려는지를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몇몇 사람에게 의존해서 탁상 행정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단계별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과제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유보통합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시 유보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망치는 선봉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